저희가 몇 가지 포지션을 다 해서 모두 다 성과가 있었냐, 100% 했냐, 사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도메인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채용이 안 되던 포지션이었었는데 저희가 집중 채용으로 묶어가지고 한 달 만에 포지션 다 충원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HR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인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얘기보다는 진짜 채용에 고민이 많은 기업, 채용에 영혼이 담긴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NHN의 채용팀장님을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4년 차 HR러 NHN 채용팀 팀장 전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NHN 하면 저희 이웃 기업이잖아요. NHN 하면은 사실 모르는 회사는 없을 텐데 어떤 제품 만들고 서비스하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 NHN 이런 회사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HN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은 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한게임이라는 게임 브랜드를 NHN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게임 외에도 NHN 페이코, 그다음에 NHN 뭐 벅스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IT 회사입니다. 중학교 때 그 어머님 고스 버신다고 한 게임 로그인했던 그 한 게임. 맞아요. 아, 진짜 거의 완전 초창기 IT 회사군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팀장님께서는 지금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NHN에 굉장히 많은 법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7개 법인의 채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7개 법인의 전사 인력 채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시 경력 신입 채용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개 법인 합하면은 그 임직원 규모가 얼마나?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러면 이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연에 입사하는 사람의 수도 굉장하겠습니다. 네, 그걸 맞아요. 이제 또 7개 법인을 또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또 이제 채용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많은 좀 멘토링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4년 차 인사 담당자인 우리 팀장님, 네. 어떻게 이 인사의 길로 걸어오셨는지 원래 꿈이 인사하시는 거는 아니셨죠? 네, 그렇죠. 원래 꿈은 인사는 아니었고 네. 원래 꿈은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선생님, 네. 왜 선생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존경하는 은사님을 뵀었고 난 그럼 이제 저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공도 이제 사실 사범대학 교육학을 했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다가 인사팀으로 들어오게 됐죠. 원래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인사팀 와서 오늘 궁금한 HR에 계시네요. 근데 네. 그때 사범대가 되게 힘들었을 거고 네. 거의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되게 유망한 직업으로 그러셨을 때였는데 어떻게 이게 진로가 확 바뀌었는지. 그래서 사범대에서 여러 수업을 듣다가 그때 평생교육학이라는 이제 성인교육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 듣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제 기업체 교육팀에서 한 달 정도 실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바뀌게 됐죠, 진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학교가 아니라 기업으로 가서 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하고 찾아보다가 그럼 인사팀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니 그럼 이제 인사팀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지 14년이 됐네요. 네. 원래 이제 교육 담당자 HRD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사팀을 네. 오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면 인사의 커리어를 어떻게 좀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교육 컨설턴트가 돼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 업무를 하다가 컨설팅 회사보다는 좀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이제 인사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에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돼요. CU 편의점. 맞아요. 네네. 거기서 1년 정도 현장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채용, 교육, 이제 평가 같은 인사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NHN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유통회사에서 거의 인사의 A to Z를 다 하시다가 IT 회사에 옮기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확 전환이 되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동료분들이랑 좋은 기회에서 인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10년 정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럼 뭔가 좀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이 NHN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좀 같이 일해볼 수 있겠냐라고 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인사는 하나지만 인사의 영역은
기업의 수만큼, 뭐 직무의 수만큼 이럴 정도로 되게 실제 들어가 보면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유통회사에서 IT 회사로 변화되다 보면 굉장히 다른 문화도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채용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비즈니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입사원 위주로 공채를 진행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인원들을 한꺼번에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신입 위주로 또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분들의 인성이나 뭐 잠재력, 그다음에 뭐 회사나 직무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했던 것 같고 IT 회사로 와서 보니까 물론 그런 인성이나 로열티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네.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실제로 그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풀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동해서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습도 필요하고 회사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했을 때는 처음에 많이 경력직으로 오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좀 하나씩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와서 한 2달 정도는 매일 놀랐던 것 같고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나 나름 같고. 인사 10년 네, 넘게 했는데 네, 여기 맞아요, 뭐야 맞아요. 약간 이런. 그래서 완전 별천지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무에 다양한 도메인이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곱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모르고 채용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아 이건 대응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채용 이전에 회사의 문화나 맞아요. 직무나 조직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라는 네, 소통에 대한 노력을 많이 누군가 그냥 막 네. 공짜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게 일단은 됐어요? 네. 또 저희 좋으신 선후배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지만 네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관련 서적도 사실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2차 면접에 인사 조직장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면접에 들어가서 기술 관련된 직무 관련해서 임원분한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왜 이런 걸 궁금해하시나요? 막 임원 가셔야 되는데 막 붙잡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체계는 없는 NHN의 기술 스택의 특징, 문화의 특징 그리고 각 비즈니스별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익혔죠. 메모도 되게 많이 했고. 네. 보통 이제 인사팀에서 면접을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데 팀장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인사팀이 그럼 2차 면접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진행을 인사팀이 해줍니다. 네, 네네.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모든 네. 진행을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업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신 임원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협업이라든지 그런 영역을 또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어서 상호 보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과정이 팀장님께서 그 NHN 회사를 되게 빨리 이해하시는 도움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팀장님이 이렇게 경력직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NHN에서 와가지고 되게 채용의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시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사례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들으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캠페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도메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시 채용 위주다 보니까 한 달에 막 포지션이 2-3개 정도밖에 오픈 안 하는 도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2-3개 도메인은 그 도메인한테는 굉장히 급한데 그 도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공채 형태의 뭐 대규모 캠페인을 하거나 이러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월간 단위로 미니 공채 형태의 캠페인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수시 채용을 약간 패키지화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항상 이 채용은 다 다급하게 네. 요청을 하면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열려있는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최대한 많이 묶었고요. 소외되는 포지션이 없게 일단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서버 개발이라도 A, B, C 도메인이 서버 개발 다 뽑고 있으면 서버 개발 집중 채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분기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요렇게 할 거고요. 소외되는 거 없이 할게요 라고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고 진행을 했었었죠. 이런 어떤 수요나 그런 우선순위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법인과 직무나 도메인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거를 약간 뭐 한 번에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특정 인원 이상인 조직이 우선이다. 아니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포지션이 뭐 우선이다. 아니면 신규 충원보다는 퇴직 충원이 우선이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런 결과로 요렇게 묶어서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합리적인 네. 기준과 우선순위를 잘 그게 되게 만드셨네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 많이 하신 네. 거 딱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 집중 채용 캠페인이 진짜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포지션을 다 해서 모두 다 성과가 있었냐, 100% 했냐, 사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도메인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채용이 안 되던 포지션이었었는데 저희가 집중 채용으로 묶어가지고 한 달 만에 포지션 다 충원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집중 채용과 완전 수시로 열어놨던 거에 어떤 비교했을 때 구직자나 아니면 이제 조직 관점에서의 장점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현업 조직에서는 채용팀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너네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현업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였었던 것 같고,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눈에 많이 띄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노출을 늘린다? 맞아요. 서버 개발자가 간편 결제, 클라우드, 게임 동시에 홍보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채용 담당자들이 슬픈 부분이 기껏 다 뭐 집중 캠페인 뭐 해가지고 전형 잘 진행해가지고 이제 합격 오퍼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입사일도 박았는데 따르릉 카톡 이랬을 때 이제 네네. 어떤 사정 때문에 저도 그걸로 많이 전화 붙잡고 이랬던 적이 많은데 허탈하잖아요. 맞아요. NH는 어때요? 일단 뭐 저희도 입사가 확정된 모든 분들이 다 입사를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중간에 이제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조금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프리보딩이라고 해서 입사가 프리보딩. 확정되고 당일까지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좀 케어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꽤 만족도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나름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프리보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사일자 기점 이후는 온보딩인데, 그 합격 오퍼 이후에 그 사이 기간을 프리보딩이라고 하는군요. 네. 저희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네. 온보딩 프리보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요 입사 확정되고 입사하기 전까지 정성과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취지예요. 정성과 관심과 애정. 네, 그렇죠. 우리 후보자분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시면 이런 분들이랑 일할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분 진짜 환영해요. 이런 좀 메시지를 이렇게 주 단위별로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큰 프로그램의 컨셉이에요. 주 단위로 이제 그 합격한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그 회사를 알리는 거고, 네네. 그 조직에서 일할지 어떤 사람이 일할지는 어떻게 미리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사가 확정되면서 부서가 저희는 확정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서의 조직장분이 메일로 웰컴 레터 같은 걸 이렇게 써주세요. 면접 때 어떤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이런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조직은 뭐 어떻게 일을 하는 조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후보자 한 분한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특징적인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이 NHN에도 엔지니어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이런 약간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그 처음에 문화 만들기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정착이 됐죠?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착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영하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그치, 마음 있으신데, 당연히 해. 맞아. 그걸 또 문구로 표현하는 건 다른 영역이잖아요.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문구들을 쓰시면 좀 이게 자연스러워지는지, 그렇게 샘플 문구들이나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예시들을 뒤에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거 보시고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막 그 팀에 입사했는데 너도 이거 뭐 같은 레터 받았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문구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그 채용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채용 우리가 바라볼 때 채용 소요가 오면은 그냥 또 이제 JD 쓰고 공고 올리고 전형 진행해가지고 합격 발표 여기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두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채용을 그냥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앞에 킥오프 미팅, 그 미팅으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려고 하고, 또 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그 순간까지 진심과
정말 애정을 보인다. 이거에 저는 약간 영혼이 담긴 채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채용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진짜 현업 조직과의 조직장님과의 긴밀한 이 관계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하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오늘 채용 멘토로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 또 그쪽에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기술력을 가지신 거랑 오랜 경험을 하신 거랑 그런 분들을 뽑는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신 언어들이나 생각들을 채용을 잘할 수 있게 번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채용 리크루터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크루터가 인터프리터 네, 맞아요. 번역.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잘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리크루터의 그런 전략이나 또 도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저희 팀원들한테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채용팀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니즈가 있는 고객이 네, 원하는 걸 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맞아요. 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채용 막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또 이제 채용을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획도 계속 해 나가실 텐데 채용을 기획할 때 주안점으로 둬야 될 부분은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일단은 채용 기획할 때 많은 것들이 사실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현업의 니즈인지 아니면 채용팀의 니즈인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채용이라는 게 약간 이벤트나 행사 같은 프로모션 형태로 그렇죠. 끝이 네. 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쁘게 크게 했지만 사실 현업의 니즈나 현업의 실제 포지션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획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업의 니즈가 정말 이게 맞는지 근본적인 이 현업의 요청은 어떤 것들이었고 그런 근본적인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캠페인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NHL 채용팀은 현업의 어떤 환경이나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네.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근데 NHN도 대부분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으시고 지금은 조금 덜해졌나 그래도 개발자 채용이 항상 힘들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팀장님도 그런 약간 시주 때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때요? 개발자 채용에 대한 난관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조금 극복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개발자 채용은 사실 어렵죠. 네,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는 한데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다이렉트 소싱이라는 기능을 내부에서 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직접 그 헤드헌터 같이. 네. 네. 사내 헤드헌터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개발자분들 다이렉트 소싱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좀 제안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약간 소싱에 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 보통 이제 어떤 개발자 이걸 채용할 거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리멤버나 링크드인이나 다양한 그런 어떤 툴을 가지고 활용을 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제안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네, 네. NH는 어떻게 제안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사실 회사마다 전략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조건이 있으면 일단 다 안내를 하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고 근데 저희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이력서들을 서치를 해서 현업의 조직장이랑 무조건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양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더라도 일단은 현업의 조직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 회사에 이렇게 필요한 분, 이력이나 경력이 정말 맞는 분들한테만 제안을 하는 게 그분한테도 예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한테 그게 사실은 브랜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도 왜 제안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많이 하게 그렇게끔 하고 다다익선으로 하시지 않고 딱 네, 그 효과 중심적으로 네, 하고 네. 계시군요. 이런 또 이제 IT 회사에 있으시다 보면 더 약간 이 트렌드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이 채용 이 본질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진짜 우수한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용 업무라는 게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갈 것 같은지 아니 팀장님은 어떻게 좀 리드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용 업무가 좀 선행적 성격의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행, 후행의 반대 네. 먼저 선? 맞아요, 네네. 맞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보통 지금 채용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퇴직 충원이나 신규 채용 같이 특정 포지션이 생기면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좀 후행적 성격의 업무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좀
회사의 이렇게 전략적인 방향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하고 스터디를 해서 그런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인지 그런 인력들은 어디에 포진해 있고 그런 인력들을 뭐 스카우트하거나 우리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이런 조금 전략 사이드에서 좀 선행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채용팀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전략까지. 맞아요. 요새 계속 뜨고 있는 HRBP 비즈니스 파트너의 약간 본질을 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려고 하면은 그 HR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진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또 인공지능, 또 약간 생성형 AI도 되게 많이 핫해지면서 저희의 어떤 일상 업무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추세가 우리 채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게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운영적인 측면으로 봐도 채용이 굉장히 손이 많은 가는 일이 많잖아요. 일정 관리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손이 가는 게 많다 보니 휴먼 에러도 있을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리소스가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이나 선발 영역에서 보면 사실 채용의 본질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AI가 어느 정도 그 초기에 이런 바를 맞추거나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온라인 해주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로보티컬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드는데 저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팀장님이랑 제가 할 때보다 또 다른 고충이 생겨날 텐데 채용의 공정성 이슈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 당위적이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 공정하다는 걸 누가 판단할 거야? 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떤 해법을 많이 그런 제공해 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팀장님하고 또 채용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채용에 진정성과 혼이 담긴 채용인 것 같다. 그리고 채용이기 이전에 번역가고 소통가고 내부로부터는 이제 현업에 있는 조직장과 조직분들과 또 외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정말 영혼이 담긴 채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트 그리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의 목표를 세우기 전에 기업의 성격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즉,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태울 것인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채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마이다스 그룹의 창업주 이영우 회장님께서도 경영자로서 단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인사고 그 중에서도 채용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고 채용이 전부다. 그만큼 이 기업에서 채용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용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오려면 이 채용팀과 함께 정말 그 조직에서 함께 일할 그 조직장과 조직원들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채용이기 이전에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현업에 있는 모든 조직장님들과 모든 리크루터 채용 담당자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